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65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써니오의 남은 조로입니다. 1062화에서 조로는 베가펑크에게 직접 요구를 하고 베가펑크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다만 조로는 나머지 일당만 베가펑크에게 보내고 자신은 써니오에 남았는데 그 이유는 혹시 이들이 잡히면 자기가 구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군요. 이를 생각한 조로나 이를 눈치채고 함께 남은 브룩도 멋있네요. 다만 제가 주목한 건 오다스는 왜 조로와 브룩을 써니오에 두는 그림을 그렸을까입니다. 즉 써니오에 누군가 올 것이고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조로와 브룩 앞에 등장할 가장 가능성 있는 집단은 역시 베가펑크를 죽이러 온 CP0일까요? 그렇다면 조로와 카쿠의 리매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사보 대 루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로 대 카쿠는 또 다른 별개의 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장면은 써니오에 있는 카리브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주목한 건 카리브의 그분 덕밥입니다. 카리브는 과거 넵튠과 로빈의 대화 속 포세이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그분에게 전달한다며 도망쳤지만 카리브는 징백에 붙잡힌 뒤 탈출했다가 드레이크에게 잡혀 다시 와노쿠니로 오는데 이번엔 플루톤의 정체까지 알게 되죠. 카리브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와노쿠니를 나가는 밀짚모 제작단 배에 타지만 지금까지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현재는 밀짚모 제작단 배에 타 결국에는 정부의 섬에 오게 됩니다. 저는 현재 오다스미 의도적으로 카리브가 그분을 못 만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추후 에피소드의 중요한 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카리브가 뺑뺑이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카리브가 그분을 만나면 어떤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과연 카리브의 그분은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그분 후보를 생각해보자면 티치, 도플라밍고, 버기 중 하나라 생각하는데 버기는 해당 사실을 알아도 의미 없다는 점,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자는 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루피와 보니는 보니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비비 레베카처럼 정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보니도 비비 레베카처럼 루피에게 누군가를 쓰러뜨려달라고 부탁할 거라는 거죠.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베가펑크는 선역이기 때문에 베가펑크는 보니의 복수 대상자가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 보니가 루피에게 누군가를 쓰러뜨려달라고 부탁할 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니가 뜬금없이 티치와 싸우러 갔다는 점으로 봐 보니의 목표는 티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니의 부탁을 받고 루피는 티치가 있는 벌집 섬으로 가고 그 후에 도착한 카리브가 티치에게 플루톤 포세이돈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티치는 루피와 곧바로 싸우지 않고 포세이돈이 있는 어인섬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대본이 루피로 변하고 어인섬을 멸망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셜리가 본 밀짚 모자를 쓴 남자가 어인섬을 멸망시키는 예언은 검은섬 해적단이라는 거죠. 다음 주의 장면은 에그헤드 섬의 동력이 불이라는 베가펑크의 대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에그헤드가 900년 전 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가진 왕국과 같다는 겁니다. 아마 900년 전 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가진 왕국은 클로버박스가 포네그리프를 연구하다 발견한 공백의 100년 당시 존재한 왕국일 겁니다. 이 거대한 왕국은 루나리아족이 세운 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고대 루나리아족은 레드라인에 산다가 세계정부에 의해 쫓겨나 멸족한 점, 거대 왕국도 고대의 세계정부에 의해 멸망한 점을 보았을 때 거대 왕국은 루나리아족이 세운 왕국이며 이 왕국은 베가펑크의 말대로 고도의 문명이 발전된 왕국인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섬의 동력은 불이라는 겁니다.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루나리아족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등에서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며 이를 이용해 불꽃을 자유자재로 생성하고 다룬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거대 왕국의 동력은 루나리아족의 불꽃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베가펑크의 대사입니다. 베가펑크는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있다면 태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꽃은 루나리아족의 특성입니다. 즉 태양 같은 불을 루나리아족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태양의 신의 이명인 니카입니다. 사실 저는 태양의 신 니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왜 이명이 태양의 신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번 베가펑크의 말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불이 태양을 상징한다면 태양의 신이라는 상징 단어가 이명인 니카는 태양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내는 루나리아족이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뒤에 일족의 의미는 달의 피가 섞인 혼혈이라고 생각하는데 루피의 최종 각성은 태양의 신 니카 그 자체 달의 민족이라고 추정되는 루나리아족일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밀짚모자의 적단을 게임 캐릭터로 변화시킨 1028화 속 표지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오다쌤은 로빈의 최종각성 악마처럼 로빈 게임 캐릭터를 악마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다쌤은 불과 상관없는 루피를 불을 쓰는 캐릭터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표지는 루피의 최종각성이 불을 쓰는 루나리아족이라는 떡밥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의 장면은 세라핌 징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세라핌 징배가 사용하는 악마의 능력입니다. 우섭은 세라핌 징배의 움직임을 보고 말합니다. 능력자? 그렇다면 세라핌 징배가 사용하고 있는 악마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는 징배의 움직임과 프랑키가 놀라는 장면입니다. 징배의 움직임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로 세뉴르 핑크의 헤엄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프랑키가 놀란 이유는 자신과 싸웠던 세뉴르 핑크처럼 세라핌 징배가 헤엄 열매를 쓰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세라핌 징배는 세뉴르 핑크와 같은 열매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걸까요? 임펠다운에 잡혔던 세뉴르 핑크가 뜬금없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능력은 베가펑크가 만든 인조악마의 열매겠죠. 분명한 건 베가펑크는 펑크하자드에서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이용한 악마의 열매를 만들었고 그 열매는 악마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모모노스케는 카이도처럼 용도 변하고 심지어 보로보레스도 발사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베가펑크가 인조악마의 열매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입니다. 다만 열매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추후 영상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세라핌 징배의 이름입니다. 세라핌 징배의 이름은 S샤크입니다. 아마 세라핌의 앞글자를 따 S, 그리고 징배를 상징하는 동물 샤크를 따 S샤크라고 부르는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처음 등장한 칠무애들은 각각 동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호크는 매, 행콕은 뱀, 쿠마는 곰, 모리아는 박쥐, 도플라밍고는 홍악, 크로코다일은 악어이죠. 즉 세라핌 징배의 이름을 S샤크라고 지은 이유로 생각해보자면 어인성에서 등장했던 미호크, 행콕, 세라핌의 이름은 각각 S오크, S스네이크일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6명의 베가펑크입니다. 카쿠에 의하면 베가펑크는 너무 천재라 바빠서 자신을 6명으로 분산시켰다고 했습니다. 분산된 베가펑크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는 베가펑크에게 적혀있는 한자에 따라 다 다른 걸로 보입니다. 카쿠가 처음 6명으로 나누어진 베가펑크를 소개할 당시 각각의 이름과 상징하는 한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에 맞게 각각의 베가펑크들의 성격이 공개된 걸로 보이죠. 이번 1065화에 처음 등장한 요크의 상징 한자는 하고자 할 욕. 한자에 걸맞게 먹고 싸고 자고 모든 욕구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다음 아틀라스의 상징 한자는 사나울 포. 1063화에서 한자에 걸맞게 사납게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음 피타고로스의 상징 한자는 알지. 이번 1065화에서 밀짚모자 1단과 세라핌 징배와의 싸움으로 데이트를 얻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음 에디슨의 상징 한자는 생각할 상. 이번 1065화에서 밀짚모자 1단과 세라핌 징배와의 싸움을 보고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음 릴리우스의 상징 한자는 악할 악. 가장 처음 등장한 베가펑크 분신으로 해적을 약탈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목적을 위해서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다음 사카의 상징 한자는 바를정. 1065화에서 징배와 밀짚모자 1단의 싸움을 정리하기도 하고 바른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오다쌤은 1062화에서 이미 각각의 성격을 이미 떡밥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또 오다쌤의 떡밥에 감탄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